우리 발 아래에 숨겨진 기후, 해법, 토양의 비밀, 탄소 중립 시리즈 4.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을 놀라운 발견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땅, 이 흙 속에 지구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대한 비결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는 보통 기후 문제 해법을 거창한 기술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것들이 뉴스에 나오고 투자가 몰립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강력하고도 비용 효율적인 탄소 저장소는 우리 발 아래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토양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토양이 왜 지구 최대의 탄소 저장고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양에 숨겨진 거대한 탄소 저장소. 먼저 숫자로 감을 잡아봅시다. 전 세계 토양에는 약 1500에서 2400기가톤의 유기탄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기가톤이 얼마나 큰 단위인지 이해하기 위해 비교해볼게요. 대기 중에 있는 탄소는 약 870기가톤입니다. 모든 식물과 나무들이 저장한 탄소도 포함해서요. 즉, 흙 속에 저장된 탄소가 대기의 탄소와 지구 위 모든 생명체의 탄소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찾던 거대한 탄소 창고가 이미 우리 발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토양이 단순한 생산 기반이 아니라 지구 탄소 순환을 조절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미생물이 펼치는 신비로운 탄소 마법. 그렇다면 이 엄청난 탄소가 어떻게 토양 속에 저장되는 걸까요? 그 과정은 정말로 신기합니다. 먼저 시작점은 식물의 광합성입니다. 식물들이 햇빛을 받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식물이 광합성으로 만든 영양분의 20부터 40%가 식물의 뿌리를 통해 토양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뿌리 분비물이라는 현상입니다. 식물들은 자신의 광합성 산물 중 상당 부분을 당, 아미노산, 유기산 형태로 뿌리 주변에 방출합니다. 이것들이 토양 미생물의 주요 먹이가 되는 거죠. 토양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식물이 제공한 탄소를 먹고 자라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바로 탄소를 장기 보관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미생물 탄소 펌프라고 부릅니다. 미생물들이 단순히 유기물을 먹고 분해하는 게 아니라 탄소를 더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서 토양 속에 안정적으로 저장시키는 거예요. 특히 미세한 토양 입자와 결합된 탄소는 물리적,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 되어 수십 년에서 수백 년까지 그 상태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통계가 있습니다. 흙 1헥타르의 유기탄소 함량을 단 0.1%만 증가시켜도 약 2부터 3톤의 탄소가 추가로 저장된다고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감이 오시나요?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토양 전략. 이렇게 놀라운 토양의 탄소 저장 능력에 국제사회도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프랑스가 2015년에 제안한 4PL1000 이니셔티브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 토양의 유기탄소를 매년 단 0.4%씩만 증가시켜도 인류가 매년 배출하는 탄소의 증가량을 완전히 상쇄할 수 있다는 과학적 가설에 기반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매년 0.4%라는 아주 작은 증가량만으로도 인류의 탄소 배출 증가를 상쇄할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현재 이 이니셔티브에는 700개 이상의 정부, 연구기관,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UN 기후변화 협의체인 IPC도 명확히 밝혔어요. 토양관리 개선이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또 적응하는 것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요. 토양이 탄소 배출원으로 변하는 비극.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토양의 탄소 저장 기능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토양의 약 33%가 이미 황폐화되어 있다고 IPC와 UN 식량농업기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황폐화된 토양은 그 안에 저장된 탄소를 계속 대기로 방출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농업 방식 때문입니다. 현대 농업에서 가장 흔한 관행이 경운인데 이게 토양 구조를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흙을 자꾸 파고 뒤집으면 산소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 산소가 토양 속의 유기탄소를 빠르게 분해하게 만듭니다. 마치 불을 질러서 탄소를 태우는 것과 같은 효과인 거죠. 거기에 화학 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는 농업은 토양의 미생물 다양성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토양 속의 미생물들이 죽거나 활동을 멈추면 앞서 설명했던 미생물 탄소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토양은 탄소를 저장하는 저장고에서 탄소를 내뱉는 배출원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악순환입니다. 토양을 다시 살리는 해법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황폐화된 토양을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 좋은 소식은 토양은 적절하게 관리하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경운, 즉 토양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농법입니다. 토양을 자꾸 파고 뒤집는 대신 그대로 두면 토양의 구조가 유지되고 유기물도 더 잘 분해되면서 탄소가 잘 저장됩니다. 두 번째는 피복작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요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계절에 콩 같은 질소 고정 식물이나 다른 식물들을 심어 놓으면 이들이 흙을 보호하고 유기물을 계속 공급합니다.
세 번째는 유기물 환원입니다. 농작물 부산물이나 퇴비 같은 유기물을 흙에 돌려보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미생물들이 먹을 탄소원이 충분해지고 토양의 생명력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작물 다양화도 중요합니다. 매년 같은 작물만 심는 단일 경작 대신 여러 종류의 작물을 번갈아가며 심으면 토양의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학비료와 농약을 줄일 수 있어서 경제적이기도 해요. IPC가 토양관리 개선이 가장 비용 효율적이라고 평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농업의 재정에 그리고 우리의 선택. 이제 우리는 농업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으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토양이 얼마나 중요한 탄소 저장고인지를 깨닫는 순간 농업의 정의가 완전히 바뀝니다. 농업은 더 이상 단순한 식량 생산 산업이 아닙니다. 농업은 탄소를 저장하고 지구의 탄소 순환을 관리하는 생태관리 산업입니다. 나아가 자연자본 경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토양은 우리가 반드시 보존하고 투자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기후위기의 해법이 기술과 자연의 대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결합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이미 자연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핵심인 거죠. 과학은 이미 토양의 작동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 토양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계속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회복시킬 것인가. 아우트로 그 답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발 아래 그리고 우리가 매일 밟고 있는 이 흙 속에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토양 속의 미생물들은 묵묵히 탄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자연의 프로세스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는 것입니다. 혹시 농업에 관심이 있다면 또는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싶다면 이런 원칙들을 기억해주세요. 토양을 보호하는 것이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린하다.